네, 자, 2교시 수업 시작하겠습니다. 자, 1교시 수업 잘 들었죠? 제가, 1교시 수업을 하고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말을 너무 빨리 한 것 같아. 그래서 좀 천천히, 자, 다시 한번 지적 공부 보여드리고, 여러분 갖고 계신 프린트 있잖아요. 이거 한번 처음부터 또 정리해드리고, 이렇게 하면서 이제 진도를 나가려고요. 제가 이제 뭐 해커스 촬영하니까 되게 기분이 좋았나 봐요. 그래서 막 신나면 막 말이 빨라지잖아요. 예, 대신에 뭐 이렇게 심각하게 어려운 거 한 건 아니니까 괜찮습니다. 지금 차근차근 한 템포 느리게 천천히 다시 한번 처음 페이지서부터 자 점검을 좀 해드릴게요. 자, 암기장이 나오면 이렇게 해서 요 가로 부분을 칠 겁니다. 그럼 요거 빵꾸가 뚫려 있으면 여기 이제 막 쓰지 말고 자 눈으로 여기 뭐 들어가고 이렇게 확인해 보시라는 거죠. 그리고 그 옆에 페이지에는 이게 써 있을 거예요. 그런 식으로 연습을 할 건데, 자 여기서 토지대장이잖아요. 자 토지대장에서는 잘 나오는 게요, 지목 면적 사유. 이게 잘 나와요. 지목 면적 사유. 예전에는 뭐 개별 공시지가 이런 것도 좀 나왔거든요. 요즘은 잘 안 나와. 요즘은 자 지목 면적 사유, 얘네들이 좀 잘 나오고요. 그다음에 대장, 장부책이잖아요. 장부책이면 자 변명, 기억나시죠? 변명. 1교시 했습니다. 변명은 장부책에 나온다. 그다음에 이제 토지 대장에는 토지의 면적과 지목은 나오지만 토지 모양이 안 나오잖아요. 그래서 모양은 도면을 봐라. 도면 번호가 나오는 겁니다. 도면 번호. 그러면 장부책에는 다 장번호가 있어요. 장부책에는 장번호가 있어요. 당연히 소재 지번이 있고 고유 번호가 나오게 돼 있습니다. 고유 번호라는 건요, 요 소재 지번 있잖아요. 경기도 김포시 북변동 여기까지를 4157010100 이렇게 표시한 거예요. 그다음에 여기 보시면 600 있잖아요. 600 이거야, 이거. 그죠? 그다음에 1을 딱 보면 이거 토지 대장이구나 이렇게 돼 있어요. 자, 이런 식으로 구성된 숫자를 고유 번호라고 얘기합니다. 참고로 그 정도만 보시면 돼요. 소재 지번을 숫자로 바꿔서 길게 써놨다 이거예요. 토지마다 있는 거죠. 그래서 이 정도 일단 확인하시고요. 우리 이제 다음 순환 가면서 또 조금씩 더 넓혀서 설명을 할 겁니다. 그래서 지금 단계에선 이 정도만 해도 충분합니다. 일단 변명 외우시고요. 그다음에 자 두 번째 페이지에 제가 임야 대장 견본 넣어드렸죠. 이건 맞춰봅시다. 자, 요 임야 이게 뭐예요? 이게 지목이라고 했죠. 지목. 그 다음에 여기는 숫자 앞에 산이 붙었죠. 산. 123의 2번지잖아요. 자, 여기 틀렸네. 123의 2번지 이렇게 하셔야 돼. 123의 2번지. 자, 123번지에서 분할되었다 이렇게 보셔야 됩니다. 조금 고쳐드릴게요. 자, 그 다음에 이쪽에 보시면 자 성명 있죠. 성명. 자, 변동 원인 일자. 그럼 여기 뭘까? 주소. 그 다음에 여기는 등록 번호. 그래서 합쳐서 제가 명주번 그랬죠. 명주번 이렇게 하시면 되겠죠. 명주번. 이게 소유자에 관한 사항이고, 이게 나오면 변명이죠. 변명. 이렇게 해서 외워주세요. 자, 그 다음 내려가시면 자 다음 페이지, 경계점 좌표 등록부가 시행된 지역이다. 그 동네는 좀 땅값이 비싼 개발이 된 지역이다 라고 알 수 있는 거죠. 개발된 지역. 자, 이 지역에도 지적도가 있습니다. 당연히 개발된 지역에는요, 경계점 좌표 등록부가 있는데, 이거 들어왔다고 도면이 없는 건 아니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거 들어왔으면 우리 도면이 있는데, 그 도면은 좀 특별하게 좌표 등록부가 있다고 표시가 들어와요. 보통 일반적 도면은 이런 게 안 표시되거든요. 근데 이게 들어와 있어. 자, 그리고 나서 경계점과 경계점 간의 거리가 되어 있습니다. 이런 숫자가 되게 많잖아요. 요점하고 거리가 25m 18cm. 그 센티 단위까지 나오는 거예요. 그죠? 이런 식으로 20.05 그러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20m 5cm. 이렇게 해서 경계점 간의 거리가 쫙 등록이 돼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 동네에도 개발된 지역은 좀 더 정밀한 내용의 도면이 준비가 되어 있다라는 걸 지금 보여드린 겁니다. 자, 그 다음, 경계점 좌표 등록부는 말 그대로 비싼 동네예요. 자, 여기 보시면 56의 4번지죠? 56의 4번지 이렇게 되어 있고요. 소재 지번 있고요. 그 다음에 부호 및 부호도라고 되어 있고요. 여기가 좌표입니다. 좌표가 XY 써져 있는 거죠. XY. 요거 부호도 부호. 여기 이제 부호, 여기 다음에 좌표 이렇게 되어 있는 거죠. 좌표, 부호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요즘에 경계점 좌표 등록부에 자 도면 번호와 장 번호가 있다. 그 다음에 고유 번호가 있다. 얘네들이 좀 출제가 잘 되고 있어요. 아무것도 아니잖아요. 좌표 등록부에 도면 번호, 장 번호, 고유 번호 있다. 요걸 가지고 출제를 많이 합니다.
얘네들 외우시라고 제가 경계점 좌표 등록부에 등록사항에 대해서도 준비를 해놨어요. 이따 볼게요. 그 다음에 자, 도면은 그림을 그리는 거죠. 그림. 저는 이거 이제 고등학교, 중학교 다닐 때 미술 시간이라고 얘기해요. 미술 시간. 그 다음에 자, 수학 시간이라고 얘기해요. 수학 시간. 자, 미술 시간은 그림으로 그려서 토지 모양을 쉽게 이해할 수 있죠. 그러니까 간단하게 그렸기 때문에 비용도 쌉니다. 그 대신에 정밀도도 낮다라는 거죠. 이제 수치는 숫자는 이해하기가 어렵잖아요. 숫자 보고 있으면 어렵잖아요, 일반인들은. 근데 이거 정밀하게 해야 되기 때문에 비용이 좀 많이 올라갑니다. 대신에 제일 좋은 건 정밀도가 높다라는 것이죠. 이거는 개발된 일부 지역에만, 도시 개발 사업이 진행된 지역에만 둘 수가 있는 수치란 말이에요. 수치. 경계점 좌표 등록부는 일부 지역에만 두고 있다. 그래서 전국에는 지적도 또는 임야도를 다 두고 있다. 그림은 다 그려놓고 그 중에 일부 지역은 좌표 등록부가 추가된다. 자, 이게 추가되면 도면은 좀 더 정밀해지겠죠. 지적도 중에서도 좌표라고 표시된 지적도가 나올 거다라는 거예요. 다음, 자, 두 번째. 자, 아까 했어요. 모든 토지 나왔죠? 모든 토지 등록해야 된다. 이거는 국토교통부 장관이 할 일이고요. 그 다음에, 자, 지번, 지목, 면적, 경계, 좌표. 요게 변하는 걸 토지 이동이라고 하는데, 요거는 보통 소유자가 신청을 합니다. 신청을 받아서 자, 결정은 소관청이 결정하게 돼 있다는 거고, 다만 신청 없으면 어떡할 거냐? 자, 다만 신청이 없으면 그때는 직권으로 소관청이 조사청에 결정할 수도 있다라고 해서 이게 단서 규정이죠. 이 단서에 따라서 자, 직권 정리하는 절차가 나온단 말이죠. 자, 단서에 따른 직권 정리 절차를 보시면 자, 여기 소관청이 직권으로 하려면요, 막 하면 안 되고요. 뭘 수립하죠? 계획을 수립합니다. 이 계획 이름 외우셔야 돼요. 토지 이동 현황 조사 계획. 요거 한 3번만 써보세요. 물론 3번 써도 까먹어요. 그러면 이제 그래도 한번 써봐야지. 다음번에라도 기억하게 조금 더 익숙해지셔야 돼요. 그 다음에 시군구별로 수립하고 원칙. 자, 부득이하면 읍면동별로 수립할 수 있다. 이렇게 돼 있죠. 자, 첫 시간에 한 거 다시 복습하는 거 지금. 네. 그 다음에 이제 넘어가시면, 자, 종떨려는 본번. 자, 종떨려는 본번, 지번부여에 대해서 설명드렸고, 나머지는 이제 다음 달 넘어가서 짚어갈 겁니다. 입문과정이니까 이 정도 넘어가고요. 지목도 되게 중요합니다. 지목은 무조건 한 문제 이상 나온다라는 거고요. 그 중에 헷갈리는 것들만 좀 정리를 해놨으니까 확인하시고, 자, 요거에 대해서 조금만 좀 더 설명을 드릴게요. 자, 예를 들어서, 토지대장과 또 임야대장이에요. 자, 토지대장, 임야대장. 자, 여기는 지목을 쓸 때 정식 명칭을 쓰게 돼 있습니다. 정식 명칭을 쓰게 돼 있어요. 예를 들어서 주유소 용지 이걸 다 쓰게 돼 있어요. 그죠? 근데 어떨 때 주를 쓰냐? 자, 이거는 지적도, 지적도 임야도에는 지목을 씁니다. 이때는 약식으로 쓴다. 즉 부호로 쓴다라는 거죠. 부호라는 게 이제 한 글자씩 골라 쓰게 돼 있다는 거죠. 이 약식 부호가요. 자, 원칙적으로는 두 문자라는 게 두 번째 글자가 아니라 첫 글자를 골라 쓰는 게 원칙이에요, 원칙. 그다음에 자, 두 번째 글자를 우리는 차 문자라고 하거든요. 차 문자. 자, 두 번째 글자. 요거를 쓰는 거 차 문자. 요거 쓰는 게 4개 있어. 차 문자는 4개. 차장 1,000원. 차 문자는 차장 1,000원. 이렇게 외우세요. 차 문자는 차장 1,000원. 그래서 자, 차는 자, 주차장을 얘기합니다. 주차장은 차라고 골라 쓰기 두 번째 글자니까. 그다음에 장은 공장 용지를 씁니다. 공장 용지. 천은 하천. 그죠? 네, 원은 유원지 이렇게 돼 있어요.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면 여기서 끝날 게 아니라 왜 이렇게 두 번째 글자를 썼냐? 자, 주는 따로 있거든요. 자, 주유소 용지가 따로 있거든. 따로 있고요. 자, 공도 따로 있어요. 공원이 따로 있거든. 네, 그러니까 장을 쓰는 거예요. 자, 하는 없어요. 하로 시작되는 건 없고요. 대신에 광천지가 있는데 얘는 천 쓰면 안 되고 광을 씁니다. 하천이 천이니까. 그죠? 그 다음에 유원지는 원을 쓰고요. 유가 따로 유지라는 호수 같은 거, 연못 같은 거 유지라고 따로 있어.
그래서 얘네들 헷갈리라고 두 번째 글자 쓰는 게 4개 있다라는 거죠. 이렇게 정리하시고 얘네들 중에 이제 시험에 나올 만한 것들을 여기다가 이렇게 골라놨으니까 요거 연습하다 보면 쉽게 가겠죠. 네, 이렇게 해서 연습을 계속 반복하셔가지고 익숙하게 만들어 주시기 바라고요. 초반에는요 공하고 장 요거 좀 조심하세요. 공은 공원이고 공장용진 장이다. 이거라도 하나 잡아 놓으시라고. 요거 하나 잡아 놓으시면 나중에 또 이제 풀어지기가 좀 쉽거든요. 그래서 입문 과정이니까 요거 하나 외우시기를 추천드립니다. 자, 이제 두 번째 시간에 이제 경계서부터 추가를 할 건데요. 요번 시험에도 이게 또 경계가 출제가 됐고 작년에도 출제가 됐어요. 그래서 경계라는 것은 말 그대로 네 땅 내 땅 사이에 쓴 줄 근 거 있잖아요. 줄. 네 땅하고 내 땅하고 여기가 경계야. 이거 얘기하는 거잖아요. 근데 이게 지상에 줄을 긋은 거는 사실 비오면 지우잖아요. 그러니까 지상 경계는 표지로 설치하는 거예요. 지상에는 뚝이나 담장, 그죠? 지상 경계니까, 그죠? 그 다음에 구조물, 자, 특히 경계점 표지, 그러니까 쉽게 말해 빨간 말뚝 박는 거야. 자, 이런 걸로 표시하게 되어 있습니다. 지상에는. 이런 지상에 이런 걸 정하는 기준이 5가지가 있어. 그러니까 출제자들이 얼마나 좋아하겠어요? 5개인데. 5개. 왜? 시험 지문이 5개잖아. 그러니까 이거 맨날 출제하는 거예요. 5개니까 출제한다 그랬더니 이 양반들이 자존심 상했나 봐. 그래가지고 요즘은요 이거를요 박스를 쳐가지고 기역, 니은, 디귿, 리을 해가지고 옳은 것을 다 고르시오. 이런 식으로 또 내고 있어요. 하여튼 뭐 잘내. 요즘 박스 문제 잘 나와요? 박스 문제를 내는 이유가 뭐냐면요. 지문이 예를 들어서 3개만 있잖아. 지문 3개만 있잖아. 그러면은 이거를 오지선다로 내기 힘들어요. 그럼 어떡하냐? 박스에 기역, 니은, 디귿을 써. 그래서 모두 고르죠 해놓은 다음에 기역, 니은, 기역, 니은 이런 식으로 지문을 5개 만드는 거야. 그래가지고 요즘 박스 문제를 내면 출제자들 입장에서는 지문을 한 3개 정도만 골라도 문제가 하나 구성되고 박스 문제니까 이제 약간 수험생들한테 뭔가 위협을 줄 수 있고 뭐 여러 가지 효과가 있는 거지. 난이도를 좀 높인다는 차원에서도 그렇게 되고 있어요 요즘에. 예전에는 5개니까 1번, 2번, 3번, 4번 이런 식으로 냈어요. 이게 문제 내기 좋은 게요. 자, 높낮이 차이가 없는 경우 있는 경우 한 글자가 달라. 여기에 따라서 중앙이냐 하단부가 달라진다니까. 그 다음에 상단부도 있겠죠. 쉽게 상중하여, 상중하. 그래서 차이가 없으면 중앙이겠지. 높낮이 차이가 없으니까 그 사이에 중앙이에요. 그죠? 높낮이 차이가 있으면 원칙적으로 하단부를 끊는 거. 하단부. 상단부라는 멘트가 나올 때는요. 자, 절토라는 멘트. 땅을 깎았다는 거지. 땅을 깎았다. 땅깎기라고 해. 땅깎기. 이런 멘트가 나오면 상단부예요. 산이 있는데 깎았다. 그럴 때는 상단부로 걸어. 상단부로. 그죠? 예. 그래서 이거 외우실 때 절상 요거 하나면 끝나요. 절상. 상중하 중에 상은 절토니까 절상. 나머지는 뭐 중앙 하단부는 쉽잖아요. 그죠? 그다음에 물이 제일 많이 들어온 지점을 얘기하는 겁니다. 이게 최대 만조, 최대 만소요. 이걸 평균 만조 또는 최소 만조 뭐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최대 만조라고 해야 돼요. 제방이 꼈을 때는 제방의 바깥쪽 어깨 부분을 정하게 돼 있어요. 제방의 바깥쪽 어깨. 예를 들어서 이렇게 했는데 제방을 쌓아놨으면 물이 들어와도 여기는 안 넘어올 것이다 라고 보는 거죠. 그래서 여기는 안 넘어올 것이다. 요거를 사람이 이쪽에서 바라볼 때 여기를 바깥쪽으로 보겠죠. 이쪽을 안쪽으로 보니까. 그래서 제방의 양 어깨 중에 바깥쪽. 사람이 올 때 저쪽, 바다쪽, 이쪽 어깨선을 기준으로 이 뒤로는 토지가 등록이 되고 이쪽으로는 바다니까 등록이 안 된다. 그래서 이 선을 여기서 끊는단 말이에요. 요거를 말로 표현할 때 바깥쪽 어깨라고 표현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쁘게 지상경계 결정 기준이 5개 있다. 이거 뭐 복잡한 것도 아니고 한번 외워놓으면 그냥 그대로 시험에 나오는 겁니다. 그죠? 이 정도. 이렇게 해서 지상에 이런 표지들을 정리해 놓으면 원래는 이걸로 끝이었어요. 지상에 여기 말뚝 받고 여기서 네 땅 이랬는데 이러고 끝나면 나중에 또 분야는 생기잖아. 그래서 그거 박아 놓은 거 사진 찍어 놓으래. 자, 뭐가 나온다고요? 사진 파일. 그 사진 찍어 놓은 거 모아가지고 장부책을 만들래. 이런 장부를 새로 개발했어요. 자, 이 개발된 장부 이름이 지상 경계점 등록부요. 자, 지상 경계점 등록부요. 요게 출제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자, 당연히 소재 지번이 나올 것이고 장부에 그다음에 좌표가 나올 것이고 물론 일부 지역에 한정하겠죠. 요건 이제 비싼 동네. 그 다음에 이제 위치와 위치 설명도가 나옵니다. 위치와 위치 설명도가 나오고요. 그 다음에 지목 쓰고. 자, 표지 종류. 말뚝을 뭐 어떤 걸로 박아놨다 이런 거지. 그거 사진 보자 이런 거예요. 그럼 지상에 말뚝 박아놓은 거, 그걸 쫙 정리해가지고 사진도 박아놓고 등록해놓은 그 장부를 지상 경계점 등록부라고 합니다.
요게 계속 출제가 되고 있어요. 뭐 왜 이렇게 내는지 저도 모르겠어요. 근데 출제자들이 좋아해. 그래서 올해 어떻게 나왔냐? 올해 자 지상 경계를 새로 정한 경우 요거를 딴 말로 바꿨어요. 지상의 현황을 조사할 때 이렇게 바꿨어. 말도 안 되는 소리. 갖다 붙인 거야, 딴 거를. 자, 지상 경계를 새로 정하니까 지상 경계점 등록부다. 이렇게 하시면 되잖아요. 네, 되게 오랫동안 강조했던 거예요, 제가. 그리고 이거 누가 작성하냐? 자, 지적 소관청이 작성한다. 이 두 가지는 꼭 잡아 놓으셔야 됩니다. 이거를 가지고요. 자, 시험 문제에 또 이렇게 됐어요. 경계점 좌표 등록부를 작성한다. 이러면 틀려. 경계점 좌표 등록부는 얘랑 완전 다르잖아요. 이름이 달라. 근데 딱 보면 공부 안 하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비슷해 보여. 왜 그러겠어요? 여기도 등록부, 여기도 등록부 그러잖아. 여기도 경계점, 여기도 경계점 똑같잖아요. 그 뭐가 다르냐? 여기는 지상이 붙었고 여기는 좌표가 붙었어요. 이 부분이 달라요. 완전 다른 거야. 이거는 도시 개발에서 수학 시간, 좀 전에 제가 수학 시간은 정밀도가 높고 비싸고 막 그랬잖아요. 그거. 그때 나오는 건 경계점 좌표 등록부고요. 요거는 지상 경계 정하면 지상 경계 등록부예요. 그죠? 요거는 경계점 좌표 등록부는 개발에서 좌표를 썼다. 이게 포인트고요. 이거는 지상 경계 정해서 말뚝 박았다. 높낮이가 있네. 하단부. 평평해. 담장 중앙. 그래서 지상 경계를 정하면 그 사진 찍어놔. 거기 지상 경계점 등록부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두 개 장부를 바꿔서 출제하기도 하고 어떨 때 작성하냐를 문제를 삼기도 하고 등록사항을 바꿔서 내기도 하고 그 다음에 누가 작성하냐를 갖고 낼 수도 있어요. 정말 출제 보고야. 근데 저는 그렇게 중요한 장부라고 생각하지는 않지만 계속 시험에 나오니까 할 수 없어요. 이건 다 암기를 하셔야 되는 거죠. 그래서 물론 얘네들 암기하는 방법도 다 해놨어요. 이거는 천천히 풀어드릴게. 그러니까 어쨌든 중요하다라는 것만 좀 잡아놓으시고 오늘은 인문이니까 장부 이름이라도 좀 외워보시라고. 지상 경계를 정하면 지상 경계점 등록부. 이거 어렵지 않잖아요. 지상 경계를 정했대. 지상 경계점 등록부. 요거 예. 도시 개발했대. 그러면 경계점 좌표 등록부. 완전 다른 장부다. 요 정도만 구별하시면 좋겠어요. 앞으로는 계속 얘네들 등록상 외울 거고, 자, 요거 계속 갖다가 암기를 시켜 드릴게요. 자, 다음. 오늘 입문 과정인데 진짜 알차네, 알차게. 정말 핵심적인 것만 쫙 해드리고 있습니다. 사실 오늘 입문 과정 한 3시간 남짓 할 건데, 요 정도만 하셔도 솔직히 지적법 반은 맞아. 진짜로. 지적법은 단순해요, 되게. 그래서 이 암기사항 몇 개만 하셔도 반 이상 맞게 돼 있고, 이걸 탄탄하게 다지고, 이제 조금 디테일한 부분을 좀 가미해가지고 외우시면, 지적법은 보통 다 맞게 해드린다라고 하는데, 요즘 이제 킬러 문제를 한 적씩 넣어요. 이건 무조건 틀리라고. 엉뚱한 거 집어넣으면 못 맞추거든. 예, 근데 걔네들이 이제 올해 한 문제가 들어갔고, 원래는 킬러 문제가 거의 없었고, 웬만 눈치면 맞추고 막 이런 문제였는데, 올해는 그냥 틀려라고 낸 게 하나 있었어요. 그래서 제가 볼 때는 25년도 여러분 36회에서는 아무래도 한 2문제 정도는 킬러 문제를 주지 않을까라고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2개에서 2개 버리고 그럼 빨리 판단해야 돼요. 야, 이거 처음 보는데 버려. 이렇게 가셔야 돼. 네. 나머지는 쫙 풀어내면 10개 이상은 무조건 맞춘다. 나머지 2개도 또 찍어서 다 맞아서 이런 분들이 있어요. 네, 그래서 지적법은 고득점을 좀 노려줘야 되는 과목인데 그렇다고 해서 미리미리 차근차근 한다고 뭐 고득점이 나오지 않아요. 네, 미리미리 차근차근 하는 거는 등기법을 차근차근 하시고 지적법은 저하고 법 2개 하잖아요. 공시법, 등기법, 지적법. 그래서 지적법은 저하고 지금 이렇게 입문과정에서 전체 육각 보시고 그리고 나중에 디테일을 조금 채워나가면 거의 공부 안 해도 10개는 맞죠. 오늘 이것만 잘 정리해도 뭐 5개 맞죠. 네, 그 정도의 이제 난이도다라고 보시면 돼요. 자, 그러면 이제 면적 얘기로 넘어갈 건데요. 자, 되게 참 이해하기 어려운 숫자가 나와 있죠. 네. 자, 일단 요거부터 볼게요. 자, 일단 비싼 동네가 있어. 자, 비싼 동네 왜? 수치 지역이야. 좌표가 있는 동네야. 개발된 지역. 또, 자, 정밀도가 높게 정리된 지역. 자, 600분의 1 지역. 자, 이런 동네는 비싼 동네입니다. 자, 비싼 동네는 최소 면적을 소수점 한 자리까지 보고 있어요. 면적 등록 단위가요. 0.1 단위로 등록을 하게 돼 있어. 근데 일반 지역, 나머지 지역은 자 1제곱미터가 기본으로 돼 있단 말이죠. 그래서 비싼 동네, 좀 싼 동네 이렇게 보시면 되겠어요. 아주 비싼 동네는 소수점 한 자리까지 등록을 하고 일반적인 지역, 또 임야도 지역, 3천, 6천 지역이죠. 네, 이런 때는 1제곱미터를 최소로 등록을 합니다. 그러면 그 밑에 자리는 어떻게 할 거냐? 이런 거 이제 계산하는 거야. 이게 그 밑에 자리는 단수 처리, 끝수 처리 어떻게 할 거냐? 를 자 계산 요령을 여기다가 써놓은 거거든요. 그럼 이제 제가 힌트를 드릴게요.
여러분이 만약에 출제자가 되어서 내가 문제를 낸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가 문제를 내. 자, 내가 문제를 내면 단위가 1인 걸 내겠어요? 단위가 0.1인 걸 내겠어요? 에? 내가 출제자라고 한번 생각을 해보는 거지. 시험장 가면 그 생각을 하셔야 돼요. 내가 문제를 냈다면 이 문제는 이런 걸 기준으로 냈겠는데? 라는 생각을 하면 좀 문제가 좀 쉬워져. 그러니까 여러분이 문제를 낸다라고 하면, 자, 기본 1의 자리를 기본으로 내겠어요? 특이한, 좀 어려운 0.1 단위를 내겠어요? 당연히 이걸 냅니다. 지금까지 다 이걸 냈어. 그러니까 문제를 낸 사람이 못 된 거지. 뭔가 예외를 내고 싶은 거지. 그래서 보통 출제가 0.1 기준으로 나오고 있어요. 그러려면 시험 문제가 반드시 600분의 1 내지는 경계점 좌표 등급부 지역이라고 나옵니다. 도시 개발 지역 이렇게 나옵니다. 이렇게 나오게 돼 있어. 그러면 그럼 최소 단위가 0.1이구나. 그럼 0.1 그 밑에 짜리 숫자를 가지고 조절을 해야 되는구나. 버릴 때도 있고 올릴 때도 있고 그 다음에 애매할 때도 있고 이렇게 해서 세 가지로 나눠 보는 거예요. 그죠? 요거를 요걸 세 가지로 나눠 보는데요. 0.05 미만이다. 얘보다 더 아래짜리죠? 요게 미만이라는 건 뭐예요? 0.04 이런 거지. 0.03, 0.02, 0.01 얘네들은 버리라고. 당연히 버리지. 1, 2, 3, 4니까 버리는 거지. 미만이니까. 자, 여기는 초과라 그랬죠? 0.06, 0.07, 0.08, 0.09 얘네들은 올려서 요걸 하나 올려주게 돼 있어. 여기까지 이해되시죠? 네. 근데 이제 딱 0.5일 때는 원래 보통 우리 반올림하면 올려주는 거잖아요. 근데 그냥 올려주지 말고 올릴 때도 있고 버릴 때도 있다. 자, 0이나 짝수가 바로 앞에 붙어 있으면 버려주고 바로 앞에 홀수가 써 있어. 그러면 올려줘라. 홀짝에 따라서 이건 이제 우연히 나오는 거니까 공평하게 우연히 홀짝으로 가지고 올리고 버리고를 나눠주자. 라고 딱 0.5일 때는 기준으로 잡고 있습니다. 여기도 똑같아요. 똑같은데 자릿수만 좀 다른 거예요. 1이니까 0.5를 기준으로 가고 0.1이니까 0.05를 기준으로 가는 거예요. 좀 어려울 수 있죠. 자, 이렇게 보면 되게 어려워. 제가 간단하게 예시를 좀 보여드릴게요. 쉬워요. 한번 듣고 나면 쉽고 요즘에 출제가 되고 있습니다. 자, 보세요. 비싼 지역, 개발 지역, 600분의 1 지역은 0.1 기준이고 기타 지역은 무조건 1 기준이다. 됐죠? 그래서 요걸로 출제가 된다라고 설명을 드렸어요. 그래서 0.5든 0.05든을 기준으로 0짝 쓰면 버리고 홀수 올린다. 이제 해볼게요. 자, 600분의 1 지역이에요. 600분의 1 지역. 비싼 동네다. 알 수 있죠? 근데 측량 결과 123.45가 나왔대. 그럼 600분의 1 지역이면요 0.1이 기준이잖아. 그래서 123.4로 끊어야 되잖아요. 근데 5를 올릴 거냐 버릴 거냐를 결정해야 돼요. 올리면 앞에 4가 5로 바뀔 것이고 버리면 그냥 123.4가 될 거란 말이에요. 자, 이거 아시죠? 근데 우리가 보통 반올림을 보잖아요. 근데 반올림으로 보면 안 된단 말이야. 됐죠? 자, 뭔 소리냐? 앞에 보세요. 반올림. 자, 반올림. 보통 반올림은 이런 거죠. 그래서 1, 2, 3, 4가 나오면 버려라. 5, 6, 7, 8, 9가 나오면 올려라. 자, 이렇게 돼 있단 말이에요. 이게 반올림이지. 보통 반올림 이렇게 하죠. 이거 공평해요? 공평하다고 보세요? 안 공평해? 생각 안 해봤어? 저는 초등학교 때서부터 이거 불공평해가지고 며칠 잠을 못 잤어. 초등학교 1학년이니까 2학년 때 반올림을 배웠단 말이에요. 네, 아직도 기억나. 근데 4는 버리고 5부터 올려? 5부터 올린다고? 5부터 올리면 5개인데? 버리는 건 4개인데? 불공평하네. 이거 어떡하지? 설마 반올림이라는 방식이 있을 뿐이지 다들 그렇게 쓰고 있는 건 아니겠지? 그랬더니 그 초등학교 때 어른들한테 물으니까 반올림을 다 이렇게 하고 있는 거야. 아닌 것 같은데 어린 마음에. 그래서 어른들한테 물어봤는데 넌 참 쓸데없는 생각한다 해가지고 이상한 애기 취급을 좀 받았던 기억이 아직도 납니다. 50이 넘었는데 이거로 하면요 우리나라 토지 면적을 요걸로 처리하면요 하나씩 더 올라가기 때문에 실제 토지 면적보다 넓게 등록이 되는 결과가 돼요. 한두 필지가 아니니까 이게 계속 누적되면 실제로 오차가 많이 생겨. 그래서 이렇게 하지 말자라는 거예요. 그럼 어떡하냐? 1, 2, 3, 4가 나오면 버리기. 요건 똑같아. 그 다음에 6, 7, 8, 9만 올려. 6, 7, 8, 9만 올려. 이건 똑같아. 여기까지 똑같아. 근데 5가 달라져.
5가 나오면 달라진단 말이죠. 자, 5가 나오면 그 자체를 보지 말고 우연히 나오는 그 앞 숫자를 봐라. 앞에. 그 앞자리 숫자가 0이나 짝수가 보이는 순간 이 5를 버려라. 이렇게 돼 있고. 앞자리 숫자가 자, 홀수가 나오는 순간 그때는 올려가지고 짝수로 맞춰줘라. 이렇게 돼 있어. 자, 이해됐어요? 예, 요게 0.5 미만 또 0.05 미만일 때는 어떻게 버리고 0.5 초과 0.05 초과일 때는 올리고 자, 5로 딱 떨어지면 앞에를 보고 결정해라. 이렇게 돼 있단 말이에요. 자, 어려워 보이지만 얘네들은 문제가 안 나옵니다. 나올 리가 없어요. 그냥 반올림으로 하는 거랑 똑같으니까. 그 문제가 뭐가 나오겠어요? 5로 나왔을 때 요거 판단하는 걸 문제를 낼 거란 말이에요. 일단 외우실게. 자, 일단 외우실게. 짝수일 때 버리고 홀수일 때 올리는 거예요. 앞에 자릿수 0짝수면 버리고 홀수면 올린다. 요거 기준인 거예요. 자, 보세요. 그럼 자, 보세요. 자, 123.41 1 어떻게 해? 1 버리는 거지. 버려서 4로 가는 거예요. 자, 103.42 어떻게 2 버리는 거지. 그럼 4로 가는 거예요. 이게 뭐 어려워. 자, 3이면 버리는 거예요. 4도 버리는 거예요. 이건 그냥 1, 2, 3, 4니까 다 버린 거지 뭐. 이거 얘기한 거예요. 0.05 미만이니까. 근데 요거가 출제될 거라니까. 요거. 4, 5가 나오면 어떡할 것이냐. 그러면 앞에 4를 보고 판단하라 그랬죠. 4가 짝수네. 그럼 버리는 거지. 좀 이따 보여드릴게요. 근데 6은 어떡할 거냐. 6, 4, 6. 이건 홀수 짝수 안 따져요. 6이잖아요. 6이면 원래 반올림 하듯이 5를 올리는 거야. 이게 이제 올라가는 거지. 자, 7이면 어떻게 해요? 또 올라가는 거예요. 8도 올라가고 9도 올라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는 그냥 반올림 하듯이 자, 반올림 하듯이 하면 돼. 문제는 요거죠. 요거는 4로 됩니다. 4. 5라도 올리지 않아요. 앞에가 4짝수니까 그대로 짝수로 가는 거야. 되죠? 자, 기준 이거요. 우리는 항상 짝수를 좋아한다 라고 보셔야 돼. 5가 나오면 짝수에 맞추자. 5가 나왔어? 짝수에 맞추자. 앞에 짝수야? 그럼 짝수로 가고 앞에 홀수면 올려서 짝수를 만들어. 해봅니다. 1, 5. 5가 나왔네? 그럼 앞에를 보라 그랬죠? 앞에가 1. 1은 홀수잖아요. 홀수면 짝수로 만들어야 돼. 자, 해봐요. 예. 자, 1, 5는 자, 짝수로 만들어서 2로 바꿔야 돼. 근데 앞에가 2래. 짝수잖아요. 짝수면 어떻게 해요? 그대로 가야 돼, 2로. 앞에가 3이야. 홀수잖아요. 그럼 5를 올려서 4로 바꿔줘야 돼. 그죠? 근데 4, 5는 어떻게 해? 4, 5. 4, 5. 4, 5가 되면 자, 그대로 4로 그냥 가는 거지. 요거. 그러니까 5는 어떻게 5? 그럼 이제 머리가 마비돼. 5가 두 개네. 큰일 났다. 이게 아니라 앞에 5는 그냥 홀수인 거예요. 홀수면 어떻게 해요? 6으로 바꾸면 돼. 자, 6, 5 짝수죠? 그럼 6 그냥 가는 거야. 자, 7호는 홀수죠? 그럼 올려서 8 만드는 거고. 8자가 지금 짝수로 돼 있잖아. 그럼 8로 그냥 가는 거예요. 그럼 결론은 5로 떨어져서 우리가 결정을 할 때는 자, 최종적으로는 짝수만 남게 된다라는 거예요. 자, 이해됐어요? 자, 여기 1, 2, 3, 4는 그냥 버리면 돼. 자, 6, 7, 8, 9는 올리면 돼. 시험에 안 나와. 시험에는 5로 떨어진 게 나올 텐데 5로 떨어졌을 때는 앞에를 보고 판단한단 말이죠. 앞에를 보고 자, 기억하세요. 우리는 항상 짝수가 좋아. 우리 짝수로 결론 낼 거야. 짝이 맞아야지 뭐 이거 미팅도 하고 그런 거 아니야. 짝이 맞아야 돼. 짝수가 좋아. 홀수 좋아하면 호래비 안 돼. 홀수 좋아하면 호래비. 혼자 호래비야. 예, 짝수 좋아야 돼. 짝수. 이래도 못 외우면 이제 섭섭해. 자, 짝수에 맞추는 거예요. 짝수. 짝수에 맞추는 거 짝수. 예, 왜? 5일 때는 이럴까 저럴까 고민할 때 난 짝수가 좋아. 이렇게 찾아내셔야 돼요. 그래서 앞에가 홀수야? 그럼 짝수 바꿔. 앞에 짝수야? 오케이. 짝수. 이렇게 하는 거야. 자, 요 방식으로 가는 겁니다. 사실 이런 요령을 말이나 글로 쓰기가 힘들단 말이에요. 말이나 글로. 그럼 말이나 글로 쓴 법조문 읽어보면 기가 막혀. 이거를 어떻게 해석하냐. 그래서 자, 그나마 저는 표로 이렇게 해드린 거예요. 미만이면 버리고 초과면 올리고 짝 0.0으로 떨어졌을 때는 앞자리 숫자를 보고 판단해라. 이렇게 됐지. 자, 우리는 홀수를 좋아한다, 짝수를 좋아한다. 항상 짝수에 맞춰라. 짝수가 좋다. 짝수 넘버원. 이렇게 해서 맞춰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면적에서는 요거 얘기하는 게 제일 이제 골치 아프고 시험에도 잘 나오는 부분이에요. 자, 이 정도 면적 얘기 한번 해봤고요. 자, 다음 페이지 넘어갈게요. 자, 넘어가시면 아까 했던 거. 자, 지적 공부에 대한 종류와 등록사항이 되어 있죠. 자, 장부책 4개에는 변명이 나왔다. 기억나세요? 자, 대지권 등록부에는 건전율이 있다. 라고 했었죠? 자, 요거 하나만 더 추가할게요. 자, 오늘 제가 경계점 좌표 등록부 비싼 동네 수학시간 정밀도 높다 비싸다 이런 거죠. 예. 여기는 소재, 지번, 고유번호, 장번호, 고유번호, 장번호.
그죠? 그 다음에 이거는 비싼 동네라고 했죠? 비싼 동네는 뭐가 있냐? 자, 부좌가 있었는데 저는 부좌로 할게요. 부좌도까지, 부좌도까지. 도 그러면 도면번호, 도면번호. 자, 부는 부호 및 부호도 좌표, 부호 및 부호도 좌표, 부좌. 그래서 소지고장, 부좌도. 부좌도, 소지고장. 자, 소지고장, 부좌도. 물론 여기도 소지고장이 있어요. 네, 여기도 소지고장. 그 다음에 부좌도 하면 경계점, 좌표 등록상이 다 나옵니다. 그쵸? 그래서 좌표 등록부엔 소지고장, 부좌도 하면 끝나요. 자, 다시 한번 보여드릴게요. 자, 경계점, 좌표 등록부에, 자, 소지고장, 이거 어디 갔어? 네. 자, 다시, 소지고장, 장번호. 그 다음에 도면번호. 소지고장. 그 다음에 부호 및 부호도 좌표, 자, 도면번호. 부좌도. 소지고장, 부좌도. 이렇게 하시면 여기 좌표 등록부에 등록상 이걸 끝입니다. 다른 건 안 나와요. 그죠? 물론 또 이거를 등본을 떼보면 또 좀 다르게 돼 있어. 근데 그건 절대 시험에 적용이 안 됩니다. 자, 시험에는 제가 암기시켜드린 요 포인트까지만 시험에 나와요. 시험에 나온 것만 해야지. 실제 떼보니까 다르다 이런 소리 하면 안 돼. 자, 장부 있는 그대로, 이거 제가 이제 암기시켜드린 그대로 소지고장 부자도, 자, 경계점 좌표 등록부, 소지고장 부자도, 고유번호, 그죠? 네, 장번호, 부자도 이렇게 해서 경계점 좌표 등록부에 등록상을 암기를 해 놓으셔야 된다는 거죠. 네. 그래서 자, 요거 좌표 등록부 요거 이제 해드렸고요. 오늘 변명해 드렸고 건전유 해드렸어요. 나머지들은 보다 보면 또 외우실 겁니다. 자, 천천히 또 더 추가로 외우기를 하고. 자, 얘네들 혹시 모르실까봐 부 그러면 부호 및 부호도. 그죠? 예. 좌 그러면 좌표. 예. 뭐 당면에서 안 썼나? 예. 자, 도 그러면 도면번호. 이렇게 해서 자, 암기를 좀 해놓으세요. 됐습니다. 자, 그 다음에 자, 내려가시면 이번에는 우리 지적 공부. 자, 지금까지 방금 보셨던 지적 공부가 종이로 된 걸 얘기합니다. 종이로 된 종이 지적 공부가 원칙적으로 규정이 되어 있고, 자, 예외적으로 컴퓨터로 된 것도 지금 관리를 두 가지를 하고 있다. 이거는 지적 공부예요. 그런데 자, 지적 공부 말고 별도로 부동산 종합 공부란 것도 따로 마련이 돼 있어요. 자, 지적 공부와 부동산 종합 공부가 다른 겁니다. 이거는 지적 공부니까요. 토지에 대한 얘기만 하고 있어요. 건물에 대한 얘기는 여기서 하지 않습니다. 근데 부동산 종합 공부는요. 토지도 얘기하고 건물도 얘기하고 두 가지를 합쳐서 얘기하고 있다. 여기서 좀 차이가 나요. 요거는 나중에 나온 좀 약간 좀 이렇게 사이드 장부야. 메인 장부예요. 메인 장부가요. 종이 컴퓨터로 나눠져 있고요. 이 사이드 장부는 나중에 만들었어서 이건 전부 다 전산으로 처리가 되고 있습니다. 얘는 종이 원칙, 전산 예외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근데 제가 미리 예언을 할게요. 예. 앞으로 한 10년 안에 이거 다 전산으로 바뀔 거예요. 근데 아직은 우리 규정은 종이 원칙, 전산 예외 이렇게 돼 있어요. 규정상. 실제로는 다 전산화 됐어. 근데 규정은 아직 종이를 기준으로 잡고 있다. 제가 볼 때 한 10년 안에는 법이 개정되어서 아예 다 전산을 바꿀 건데 내년은 아니야. 내년은 아니니까 내년에는 두 가지로 나눠서 외우셔야 돼요. 자, 이거는 애초서부터 만들 때부터 다 전산으로 시작했기 때문에 무조건 전산이에요. 전산. 그죠? 네. 참고로 등기는 100% 전산이에요. 등기는 등기부 만드는 장부 자체가 다 전산됐어. 법도 완전 전산이 됐어요. 등기. 자, 참고로 참고. 이거는 100% 전산입니다. 전산으로 처리가 되고 있다. 100% 전산. 이거는 종이 등기는 없습니다. 우리가 내는 등기 신청서는 종이야. 신청서는 종이가 낼 수 있어요. 그것도 전산으로 낼 수 있고. 그러나 그걸 받아서 등기부에 제대로 본 장부에 쓰는 거, 그건 전부 다 전산 처리가 되지 종이로 된 등기부는 현재 없어요. 물론 우리한테 등본을 띄워줄 때는 종이로 출력해 주겠지. 근데 안에 내부에서 처리되는 장부는 다 종이가 없어지고 100% 전산으로 처리합니다. 이것도 100% 전산을 처리합니다. 이것도 100% 앞으로 되겠지 뭐. 근데 현재는 종이와 전산으로 나눠져 있고 암소리 안 하면 종이를 기준으로 보셔야 돼요. 종이로 된 지적 공부는 소관청이 시장군수구청장이 관리를 영구보존하게 돼 있고 예외적으로 반출 규정이 있어요. 종이는 복사를 못 해놔. 너무 많으니까. 종이 그걸 뒤에도 다 복사를 돌려 터져. 그러니까 여기만 복제가 나와요. 자, 전산은 쉽게 복제하잖아요. 하드 드라이브만 있으면 어떡해요? 컨트롤 C, 컨트롤 V 그거.
쉽게 해. 이 복제는 자, 손가락만 까딱까딱 하는 사람이 장관이야, 장관. 도장이나 찍고 손가락 까딱까딱 하는 거지. 그죠? 예, 이게 국토교통부 장관. 국토교통부 장관. 자, 여기서 복제 관리 시스템을 운영하게 돼 있어요. 자, 전산으로 되어 있는 지적 공부를 관리하는 것은 시도지사, 시장, 군수, 구청장이 관리하지만 거기에 대한 복제 관리, 혹시 유사시를 대비해서 만들어 놓은 거, 이 복제 관리는 장관이 하게 돼 있다. 근데 부동산 종합 공부라는 건 전산으로 만들었는데 이건 약간 사이드 장부기 때문에 소관청한테 다 줘버렸어요. 지적소관청. 여기도 지적소관청, 여기도 지적소관청. 그래서 사이드 장부라서 야, 소관청 네가 관리도 다 하고 복제도 하고 네가 다 해, 이거는. 이건 뭐 그게 중요한 거 아니야. 이거는 국가의 근간이야. 국가의 근간이니까 좀 심각하니까 장관이 좀 끼자라고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이렇게 해서 지적 공부와 부동산 정보 구별을 좀 해보시라는 거예요. 예. 됐죠? 자, 그 다음 넘어가시면, 자, 방금 보셨던 부동산 종합 공부잖아요. 부동산 종합 공부. 자, 부동산 종합 공부에 대해서는요, 토지 건물을 다 얘기합니다. 토지 건물을 다 얘기해요. 자, 토지 표시와 소유자는 지적 공부를 가져다가 부동산 종합 공부에서 이용해. 자, 건축물에 대해서는 건축물 대장이 또 따로 있어. 그 내용 가져다가 모아. 그러니까 딴 데 있는 거 가져와. 여기도 가져오고. 그래서 5가지를 모아. 이게 부동산 종합 공부예요. 그래서 지적 공부 내용도 가져오고, 건축물 대장도 가져오고, 가격에 대해서는 개별 공시지가 가져오고, 토지 이용 규제 면에서는 별도로 토지 이용 계획 확인서가 있으니까 그 내용을 또 가져와. 이거는 이제 별도의 그 정보지란 말이죠. 예, 그 다음에 등기. 자, 권리는 건등기. 자, 권리는 건등기죠. 그래서 권리 문제에 대해서는 등기부를 가져와. 그 밖의 내용을 별도로 규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얘네들 합치면 토건, 용권, 토건, 가용권. 가는 가격이고, 자, 용은 이용 규제예요. 이용 규제. 그래서 이쁘게 5가지. 자, 5가지 부동산 종합 공부의 등록 사항이 이쁘게 5개야. 얼마나 문제 내고 싶겠어요. 자, 이 부동산 종합 공부. 자, 소관청이 관리하고 소관청이 복제 관리도 하고 있다. 라는 거까지 외워놓으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지적 공부가 이제 메인 장부인데요. 이 지적 공부가 날아갔을 때 다시 살려야 되겠죠? 복구. 자, 지적 공부가 날아가면 다시 살려야 되잖아요. 그래서 그러려면 복구하기 위한 자료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제가 천천히 하려고 좀 막 결심을 했는데 또 말이 빨라진 것 같아. 이 부분에 대해서 올해 시험이 또 나왔어요. 제가 이거 예측했거든요. 복구자료 나올 거다. 나올 차례다 올해. 탁 나왔어요. 복구 자료에 대해서. 이 복구 자료에 대해서, 자, 이 복구 자료 외우셔야 되는데, 오늘은 이것만 좀 외워 놓읍시다. 자, 측량 결과도 이건 제가 써드렸죠. 또 하나는 토지 이동, 자, 정리 결의서. 자, 토지 이동 정리 결의서. 요거 진짜 여기저기서 많이 쓰거든요. 요거는 좀 철저하게 좀 암기를 해주세요. 복구 자료가 많은데 그중에 토지 이동 정리 결의서가 있다 라는 정도는 좀 꼭 외워놓으시기 바랍니다. 복구 자료 중에 토지 이동 정리 결의서가 있다. 이게요, 지적 공부를 만들 때 미리 자료가 많을 거 아니야. 근데 그 자료 막 모아가지고 쓰기 힘들잖아. 그 사이에 결의서가 하나 있는 거야. 자료를 쫙 정리해가지고 쫙 정리한 다음에 그거 보고 쓰라고. 지적공부 쓰기 직전에 최종적으로 만드는 거, 그거라고 생각하시면 돼. 자료가 막 많은데 쫙 정리해서 여기다 압축해놓고 그걸 이제 옮겨 쓰는 거지. 바로 쓰면 실수가 나니까. 그래서 토지이동 정리 결의서가 있는데 이 지적공부가 날아가 버렸어. 그럼 복구하려면 바로 직전에 만들어 놓은 거 있으면 좋잖아요. 그대로 쓰면 되니까. 그래서 그게 토지이동 정리 결의서예요. 그죠? 그 지적 공부 만들 때 최종 자료라고 하면 좋겠는데 그러면 좀 약간 없어 보이잖아. 그러니까 용어를 외워야 되는 거예요. 토지 이동 정리 결의서 이렇게 외우는 거예요. 됐죠? 예. 요거 포함해서 많다. 그럼 얘기는 나중에 외우고 요거 하나가 껴있다라는 거 꼭 외우시고요. 아닌 것들 중에 계획서, 뭐 계획 확인서, 준비, 의뢰 이런 거, 개별 공시가 얘네들은 전혀 복구 자료가 아닙니다. 아닌 걸로 이런 것들이 딱 보이면 넌 틀린 지문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중에서 결의서 요건 맞는 지문 이런 식으로 복구 자료인 거 아닌 거를 섞어가지고 출제한 경우가 되게 많아요. 그죠? 요거 이제 올해 복구 자료니까 2024년도에 이게 나왔기 때문에 25년도에는 제가 이제 추측하기로는 여기 복구 절차가 나올 거야.
절차에서는 제가 찍어드리는 게 이제 허용 범위 초과하고 15일을 보는데 요거는 입문 과정에서 안 할 거예요. 지금 다음 달 넘어가서 다음 과정에서 해드릴 거니까 지금은 이제 복구 자료 중에 자 빵꾸 하나 뚫어놨었죠. 토지 이동 정리 결의서 자 요거 하나 토지 이동 정리 결의서 요거 이제 집어넣는 거 하고요. 자 우리 암기장 나오면요 여기도 뚫어놓을 거예요. 그죠? 그리고 이제 3월, 4월, 5월 내년 여름쯤 가면은 이 정도 외울 거 아니에요. 그러면 이제 나머지들도 이제 빵꾸를 뚫어가지고 제가 책으로 안 내고 그거는 파일로 해드릴게. 빵꾸 난 것만 해가지고 뽕뽕뽕뽕뽕뽕 다 뚫려 있겠지. 그래서 제가 앞으로 지금 계획이 그래요. 핵심 암기장에는 이렇게 요 정도 해드리고 이후 3월달, 4월달 가면서 2차, 3차 암기장 해가지고 빵꾸 뚫은 것만 또 따로 파일로 뿌릴 거야 이거는. 거기다 정답 주색으로 만돼요. 이 암기장에 다 있는 거니까. 예. 그런 식으로 단계적으로 계속 외워나가는 방식으로 지금 준비를 하고 있어요. 예. 저도 지금 올해 이제 이런 방식은 또 처음이었기 때문에 굉장히 기대가 많이 됩니다. 핵심 암기장 많이 좀 기대 좀 해주시고. 그래서 복구까지 왔습니다. 복구. 지적 공부가 이렇게 생겼고 누가 관리하고 장부에 뭐 써놨고 없어지면 복구하고 이런 얘기 했단 말이죠. 특이하게 부동산 종합 공부란 것도 또 튀어나왔다. 그죠? 근데 얘네들 이제 잘 정리하다가요. 자꾸 변해. 써놨는데 분할 합병이 들어가면 장부 내용이 변하잖아요. 그런 것들 일괄해서 법률 용어로서 토지 이동이라는 말을 지어냈어요. 토지 이동이라는 게 토지가 움직인다는 뜻은 아니에요. 토지는 그대로 있습니다. 대신에 그 장부 안에 내용이 바뀌는 거지. 그 장부 안의 내용을 새로 정하는 게 있어. 새로 정한다. 이거를 신규 등록이라고 얘기해요. 왜 새로 정하냐? 바다를 메꿔서 토지를 새로 간척하는 경우 있잖아요. 그러면 우리나라 영토 중에 바다였던 게 땅이 됐잖아. 그럼 토지가 된 그 부분에서 토지 대장을 새로 만들어줘야 돼. 자, 그걸 뭐라 그런다? 신규 등록이라고 합니다. 자, 신규 등록이 된다라고 한다면 없던 땅이 나와서 이 토지를 처음으로 등록을 하겠다. 이럴 때 신규 등록을 해요. 근데 아직은 토지 대장만 만든 거지 토지 등기부는 없어. 이게 따로따로잖아요. 대장은 소관청에서 만들고 등기는 등기소에서 만들잖아요. 이게 순서가요. 대장을 먼저 등록해야 돼. 대장 등록, 이게 뭐라고요? 신규 등록이라고. 그리고 등기부를 만들지 말지는 그 땅 주인 마음이야. 등기부는 미등기로 놔둬도 돼요. 이게 별도 과태료 규정이나 의무사항이 아니야. 근데 대장은 의무사항이야. 대장을 처음 등록하는 거는 60일 이내 등록 의무가 있어요. 신청 의무가 있어. 빨리 신규 등록해. 너 60일 줄게. 이렇게 돼 있어요. 물론 뭐 과태료 사유는 아니기 때문에 뭐 게을리 될 수 있지만 보통 토지가 첫 개발이 되어가지고 등록을 할 때는 그 등록 다 끝나고 나서 이게 공사 끝나고 나서 60일 이내에는 신규 등록을 하게 돼 있어요. 근데 등기소에 가서 얘기하는 건 별도 얘기야. 그건 등기법이 따르니까. 그래서 등기법에서는 뭐 등기는 뭐 하시든지 마시든지 상관은 없어요. 이렇게 돼 있어요. 근데 등기를 안 하면 처분하기 곤란하니까 등기하고 처분해라. 처분할 때는. 그러니까 처분하려면 등기해야 처분할 수 있다. 이렇게 돼 있어. 그러니까 처분 안 하려면 등기를 안 해도 돼. 내 땅 주인 자유이지. 그래서 자, 소관청에서는 신규 등록 이후에 등기소에 촉탁을 해주지 않습니다. 이건 우리가 촉탁할 문제가 아니라 소유자들이 알아서 등기를 열 문제이기 때문에 우리는 여기서는 손 떼겠다. 촉탁 안 하겠다. 근데 이미 등기가 만들어지고 그 내용이 변하는 것들이 많아. 변경된 경우들이 많아. 변경되는 경우들이 많단 말이에요. 축적 변경, 지목 변경, 분할 합병, 전환 이런 거 다 변경이잖아. 그러면 뭔가 변했겠죠? 그러면 그때는 우리가 책임지고 등기소에도 얘기를 해주마. 등기소에 다 얘기를 해주마. 근데 신규 등록만은 우리가 얘기해 줄 게 아니라 소유자 자기 마음이라서 우리가 촉탁을 못한다. 이렇게 된 거지. 그래서 자, 대부분의 토지 이동의 경우 등기소에 촉탁을 하지만 자, 뭐는 제외하고 신규 등록은 제외하고 촉탁하게 돼 있다. 이게 요번에 시험에 나왔어요. 되게 전통적인 문제였는데 되게 오랜만에 나왔습니다. 1번 문제로 나왔어요. 토지 이동 사유 중에 자, 등기소에다가 소관청이 촉탁하지 않는 거 고르시오. 그럼 정답은 신규 등록. 이게 전형적으로 1번에서 나왔다니까. 그냥 하나 맞추세요라고 드린 거예요. 제가 볼 때는 그 첫 번째 문제 정답률은 거의 한 90% 되지 않았을까라고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항상 강조하는 거라서. 자, 나머지 부분들에 대해서는 다 측량이 자, 필요하고요. 자, 대신에 합병과 지목 변경은 측량을 할 필요가 없다라는 거. 자, 대부분은 지적법상 60일 이내에 신청을 해야 되는 원칙들이 있습니다. 자, 대신에 자, 바다로 되어 가지고 토지를 말소해야 되는 상황들이 있어요. 더 이상 토지가 완전히 끝나버려서 다시 회복될 가능성이 전혀 없는 상황이다.
끝났다. 못 쓴다 이거는. 자, 그럴 때 말소를 하는데 요때는 이거 말소하셔야 되겠는데 라고 통지해 줍니다. 그럼 소유자가 이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말소 신청을 하게 돼 있어. 그래서 바다로 된 토지 말소 등기 신청은 90일이라는 의무를 주고요. 나머지는 대부분 60일을 주게 돼 있다. 되게 특이한 숫자죠. 90일. 예. 왜 또 얘는 30일을 더 주냐 막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우스개 농담 삼아서 한 30일 더 기다려본다. 왜? 혹시 떨어질지도 모르니까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90일. 자, 이 경우도 등기소에 또 알려주게 돼 있어요. 말소를 하고 나면. 이렇게 해서 제가 포인트들을 몇 개 뚫어놨으니까 우리 암기장에는 이 전부 다 빵꾸 뚫을 거예요. 빵꾸 뚫으니까 이거 보시면서 60, 90일, X5, 5, XX5 이렇게 해서 쫙 머릿속에 이제 집어넣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토지정 전반을 한번 보고 넘어갈 겁니다. 물론 이제 개별적인 사유들을 하나씩 추가를 해서 설명할 건데 시험에서는 이제 신규 등록하고요. 자, 그다음에 합병하고요. 바다로 된 토지 말소 얘네들이 잘 나오고 그다음에 축적 변경 완전 별도 장이 따로 있어요. 이건 따로 빼가지고 워낙 복잡한 절차가 있어서 이것도 한 문제가 나오고 이런 식으로 출제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올해 시험도 신규 등록 촉탁 안 한다 하고요. 합병 요건 하나 나왔고 축적 변경 하나 나왔어요. 이 정도로 많은 세 문제 정도까지도 출제되는 파트입니다. 이걸 토지 이동이라고 얘기하죠. 자, 그 다음, 자, 넘어가시면, 자, 제가 이것도 이제 요번에 찍었었거든. 직권 정정이라는 게 나옵니다. 자, 전체적으로 직권으로, 자, 고쳐야 되는, 소관청이 알아서 고치는 사유들이요. 여기 나오는 A서부터 이제 쭉 제가 정리를 해드렸는데, J까지 쭉 정리가 됐는데, 다음 중 직권 정정 사유가 아닌 것은, 뭐 이런 식으로 문제를 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얘네들을 어쩔 수 없이 좀 암기를 하셔야 될 상황인데, 우리 이제 입문 과정에서 다 외우자고는 절대 얘기 안 합니다. 그래서 제가 하나만 합시다. 하나만. 여기, 토지 이동, 정리, 결의서. 이거 외우는 이유가 있어요. 여기저기 써먹을 때가 많아. 토지 이동, 정리, 결의서. 제가 좀 전에 그랬죠? 복구할 때 지적공부가 멸실 훼손돼서 새로 만들어야 될 때 복구 자료가 필요하다 그랬죠? 그 복구 자료가 어떤 게 많겠지만 어떤 게 제일 중요하다 그랬어요? 각종 자료를 모아서 한번 정리해 놓은 거 있지. 그 결의서라 그랬지. 그거 보고 지적공부를 썼기 때문에 지적공부가 날아가면 토지이동 정리 결의서를 찾아다가 쓰면 된다. 복구하면 된다. 근데 이 결의서와 지적공부가 안 날아갔어. 살아있어. 근데 안 맞아. 일치하지 않아. 그러면 잘못된 거잖아요. 잘못 쓴 거야, 이거를. 결의서가 맞는 거야. 그럼 결의서대로 고쳐 쓰면 돼. 그때, 자, 무슨 정정한다? 직권 정정한다. 자, 토지 이동 정의 결의서 내용과 다르게 정의했다. 잘못 쓴 거네. 그럼 정정해야지. 그러면 이대로 쓰면 되니까 직권 정정해도 돼. 네가 그냥 정정해. 이렇게 돼 있어요. 보통 토지에 관련된 정보를 정정하려면 토지 소유자가 신청을 해줘야 돼. 땅 주인이 근거를 가지고. 이거 잘못된 것 같아요. 고쳐주세요. 이게 원칙이잖아요. 직권으로 건들면 큰일 납니다. 여러분 토지 면적을 직권으로 막 건드렸다 생각해보세요. 큰일 나잖아요. 그죠? 근데 뭔가 명확한 근거가 있다. 이 결의서대로 돼야 되는데 왜 다르냐? 잘못 썼네? 이건 그냥 고쳐. 해놓은 거예요. 요거는 외우셔야 돼. 자, 요거 하나 외우셔야 돼. 그죠? 우리 인문이니까 요거 하나 외우시고, 예를 들어서 면적 증감 있으면 안 돼. 면적 증감 없을 때만 직권으로 건들 수 있어요. 면적이 줄어버렸어. 그러면 직권으로 건드렸다가 땅 주인들이 가만히 있어요? 이거 못 건든단 말이에요. 면적 증감 없을 때만 직권 정정이 된다. 면적 일치한 상황에서만 직권 정정된다. 이런 거예요. 그런 사유들을 쭉 정리를 해놨기 때문에 자, 일단 입문에서는 요 멘트는 외워야 되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제가 빵꾸를 뚫어놓은 겁니다. 자, 토지 이동 정리계획서. 정리계획서죠. 이게요, 많으니까 다 외우세요. 이렇게 말하기 쉽지. 근데 그 중에 요거 외우세요. 이렇게 해드리는 사람 많지 않아요. 전화 되니까 이렇게 해드린 거예요. 요거 외우셔야 돼요. 많다. 근데 첫 번째는 토지이동 정리 결의서와 다르게 정리된 경우. 요거는 직권정정 사유가 된다. 이렇게 외워주시기 바랍니다. 이거 말고도 얘네들이 출제가 쭉 됐는데. 그 다음에 여기 보시면 자, 등록 전환할 때 얘기가 나오는데 일단 요건 이제 다음 과정에서 하겠지만 초과가 있죠. 그럼 여긴 뭘까? 초과. 그럼 여기는 네? 자, 임야대장 면적과 등록 전환 될 면적 차이가 일정한 오차 허용범위 초과. 반대는 뭐겠어요? 이내. 좀 어렵나? 요거 이제 다음번에 합시다. 일단 빈칸만 채워드리려고요. 허용범위 이내면 될 면적으로 결정하고요. 초과하면 직권 정정하게 돼 있습니다. 이게 조금 복잡하고 어려운 내용이라 지금 막 머리 싸매지 마시고 제가 다음 과정에서 다시 정리해 드릴게요. 어쨌든 직권 정정 사유 중에 제가 이제 껴서 같이 설명을 해 드리려고 넣는 거고요. 이내랑 초과.
대해서도 나중에 좀 천천히 합시다. 여기서는 첫 번째 이 직권정지 사유, 토지이동 정리 결사가 다르면 직권정지한다. 요거 꼭 암기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자, 이 정도. 그래서 2교시에는 이 정도 정리하고요. 자, 지적 정리 나왔고 이제 마지막 측량 부분으로 넘어갈 거니까 이건 좀 쉬었다가 3교시에 계속 진행하겠습니다.